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의학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나이, 상황, 그리고 결혼 생활의 여러 단계에 있는 수천 쌍의 부부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자주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왜 여성은 성관계 중에 소리를 낼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남성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도 여러 번 그 소리를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혹시 그 소리를 들을 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영화에서 본 장면과 달라 실망하셨나요?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의 경험을 잠시 나눠보면 어떨까요? 제가 곧 이야기할 사례와 비슷한 적이 있었는지도요. 지금도 저는 한 환자의 이야기가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내의 신음소리가 너무 크다며 이웃에게 들릴까봐 창피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녀는 몇 년 동안 침묵하게 되었고 점점 성관계를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끼면서요. 반대로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소리를 내지 않거나 그 소리가 듣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냉담하게 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여성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올바르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남편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도 많은 다른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성에 대해 솔직하고 건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현상을 과학과 공감, 그리고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 소리를 낼 때 그녀의 뇌와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것이 단순한 신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과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의 뇌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바로 양쪽 대뇌 반구를 연결하는 부위인 뇌량인데 남성보다 더 두껍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은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극을 받을 때 여성의 뇌에서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 30곳 이상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시각, 기억, 감정, 냄새, 심지어 목소리를 담당하는 부위까지 다양한 부분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며 상상 이상으로 복합적이고 깊은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성이 친밀한 순간에 소리를 낼 때 여러분은 그녀의 뇌와 몸이 가장 민감한 상태에 도달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리 자체가 감각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리를 낼 때마다 여성의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모든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감정은 더 깊어지며 두 사람 사이의 연결도 더욱 강해집니다. 반대로 그녀가 억지로 침묵하거나 참고 억제하려고 하면 뇌의 억제 중추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사람이 두려움이나 불안 혹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자기 억제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 억제 중추가 활성화되면 몸 전체가 방어 모드로 전환되며 감각은 둔해지고 쾌감도 차단됩니다. 다시 말해 아내가 무심해 보인다거나 감정이 없어 보인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소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깊은 표현이며 그녀가 신뢰하고 편안하며 진심으로 연결되었을 때 몸이 보내는 말 없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 소리가 불필요하거나 단순히 인위적인 것이라 오해해 왔다면 오늘은 그 생각을 조금 더 부드럽고 열린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은 여성처럼 그 감정을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섹스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두 영혼 사이의 조용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녀의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앞서 성적 자극을 받을 때 여성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잡하고 깊이 있으며 남성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그 전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어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여성이 성적 흥분을 느낄 때 그녀의 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유대 호르몬 혹은 신뢰의 호르몬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성행위 중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안을 때, 누군가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때, 혹은 마음을 울리는 영화를 볼 때도 분비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성관계 중에는 여성의 옥시토신 수치가 평소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이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목소리를 조절하는 근육들이 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성대, 목구멍, 그리고 뇌 속에서 발음을 조절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계산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옥시토신은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작용을 합니다. 바로 전두엽 피질에 있는 행동 통제 영역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사회적 시선을 고려하며 스스로를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브레이크가 느슨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성은 내가 민폐가 되진 않을까, 평가받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 없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아내가 친밀한 순간에 여러분이 보기엔 불필요하다거나 좀 더 조심했으면 하는 소리를 낸 적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그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움을 느끼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조심스러워졌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뇌 속 브레이크를 다시 작동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소리를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내면의 신호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생리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그 소리의 주파수 자체가 그녀의 뇌뿐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여성들이 오르가즘에 도달했을 때 내는 소리의 대부분이 2500에서 3000Hz 사이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주파수 대역은 인간의 뇌가 감정적 자극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은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하거나 가만히 있지 못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바로 그 울음소리의 주파수가 여러분의 감정 중추를 정통으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관계 중에 내는 소리도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뇌가 반응하고 집중하고 연결되도록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생물학적인 반사작용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이 단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이 함께하는 경험임을 본능적으로 인식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부부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 더 이상 그 소리를 회피하지 않게 되었을 때 서로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같다. 신혼 때보다 더 잘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여러분 곁에 있는 여성이 숨을 헐떡이거나 조용히 신음을 하거나 어떤 소리든 낸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깊은 연결로, 더 진실한 감정으로,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문을 오해나 편견으로 닫지만 않는다면 그녀와 함께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성의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매료되었던 점은 바로 현대적인 몸과 수백만 년간 이어져 온 진화의 유산이 놀랍게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성관계 중에 나는 소리처럼 아주 사적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 속에도 원시시대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훨씬 문명화되고 조심스럽고 절제되어 보이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원초적인 본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아프리카에서 유인원들을 관찰하는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과 가장 유사한 존재들인 이 동물들을 지켜보며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는데 암컷 침팬지가 배랑이에 접어들어 교미할 때 아주 독특한 소리를 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주의를 끌 수 있는 소리였죠.
놀랍게도 근처에 있던 수컷들이 즉시 반응하며 다가와 경쟁하듯 구애하고 접근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본능적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계속할수록 그건 생존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암컷이 소리를 내는 것은 더 많은 선택지를 끌어들여 그중 가장 강하고 건강한 수컷과 짝을 이룰 수 있게 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한 자연 선택의 일부였죠.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본능적인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언어가 없고 언제 포식자의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야생 환경 속에서 소리는 자신의 상태를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암컷이 소리를 내는 건 단순히 교미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위치, 안전 여부, 보호받고 싶다는 욕구를 신호로 보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고층 아파트나 조용한 주택에 사는 현대 여성들도 여전히 숲에서 살던 시절에 프로그램된 유전 코드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친밀한 순간에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배우자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60대의 한 남성에게 아내가 가까워질 때 부드럽게 숨을 내쉴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꼭 안아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대답은 간단했지만 놀라울 만큼 정확했습니다. 그의 뇌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오래된 감정 신호에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본능적인 연결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소리는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어디가 민감한지, 어떤 속도가 적절한지, 어떤 순간이 가장 기분 좋은지 말이죠. 그것은 말로 하는 설명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무언의 언어입니다. 섬세한 남편들은 그 소리를 감정의 지도처럼 듣고 움직임을 조율하고 함께 조화를 이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남성의 몸도 이미 그 소리를 인식하고 반응하도록 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생존 메커니즘의 일부처럼요. 여성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더 집중하게 되고 심장이 더 빨리 뛰고 그녀를 더 꼭 안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경계가 깨어나고 연결되고 그녀의 몸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 사회의 성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원초적인 본능이야말로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문화, 사회 혹은 개인적인 신념에 어떤 장벽이 있든 소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감정과 생물학 그리고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처럼요. 우리는 앞서 원초적 본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의 몸이 수백만 년간 이어진 진화의 유산으로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꼭 나누고 싶은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여전히 그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억눌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물학이 아니라 사회 문화 그리고 세대를 거쳐 쌓여온 보이지 않는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한 35세 정도의 여성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 처리가 빠르고 똑똑하며 직장 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삶에서는 스스로 얼어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꾸준히 있었지만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로 떠나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요. 처음엔 호르몬 문제일 거라 생각했지만 상담과 진료를 거치며 알게 된 진짜 원인은 그녀가 겪고 있던 만성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였습니다. 사람이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 예를 들어 업무 압박, 가족 책임, 끊이지 않는 걱정들 속에서 몸은 더 이상 쾌감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근육이 긴장하며 특히 목과 어깨, 뒷목 부위처럼 발성과 연결된 부위가 강하게 수축합니다. 목 근육이 긴장하고 성대가 조여지면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는 능력은 거의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실 수도 있지만 잘 살펴보세요. 혹시 아내가 요즘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 걱정, 직장 일, 부모님의 건강 등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 시기엔 성생활에서 그녀가 조용해지고 반응이 줄어든 건 아닐까요?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단지 그녀의 정신이 풀리지 않은 긴장에 짓눌려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더 깊고 지속적인 또 하나의 압박이 존재합니다. 바로 문화적 압력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릴 때부터 조용해야 한다. 얌전한 딸이 좋은 딸이다. 단정한 여자는 지나친 표현을 해선 안 된다. 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렇지 않은 훈계 같지만 이런 말들이 무의식 중에 하나의 믿음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내 목소리는 숨겨야 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고스란히 성생활로까지 가져오게 되면 소리를 내는 것은 금기된 행동이 됩니다. 어떤 여성은 저에게 소리를 내고 싶어도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물게 된다고, 아주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반사작용처럼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 사회가 너무 오래 침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많은 남성들은 아내가 차갑다, 감정이 없다고 오해하게 되었고, 정작 그녀들은 단지 보이지 않는 벽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희망을 느끼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압박에서 해방되었을 때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여성이 귀 기울여지고 존중받고 판단받지 않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완전히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억지로 노력할 필요도 일부러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신뢰받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성관계 중에 나는 소리는 본질적으로 단지 생리적 흥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해방시키는 통로이며 여성이 자신에게 얹혀있던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고 가장 본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문입니다. 그 문 너머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런 시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으실 수도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내가 자연스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순간은 그녀가 여러분을 가장 믿고 경계하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친밀함은 단순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옆에 있을 때 나는 나일 수 있다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커플 상담을 할 때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소리는 가치가 있으며 여성은 성관계 중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는 고정된 기준은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각각의 몸이 하나의 독립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의 다양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진료했던 67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고 슬픈 표정으로 진료실을 찾았고 수십 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자신이 냉담증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진료와 검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녀의 몸은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를 그한 침묵하게 만든 유일한 이유는 평생 여성은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그 믿음은 평생 그녀의 내면에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마다 소리를 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크든 작든 거의 없든 모두가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여성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어떤 여성은 거의 속삭이듯 조용하며 어떤 이는 단지 숨만 고르게 내쉴 뿐이고 또 어떤 이는 소리 없이 그 모든 감정을 내면으로만 느낍니다. 이 모든 반응은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개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뿐 결코 사랑이나 애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사람의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대 근육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폐활량도 강하며 호르몬 상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중년이나 노년기에 들어서면 노화로 인해 목소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음색이 더 낮아지고 숨이 짧아지고 소리의 탄력도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구나 감정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단지 표현 방식이 나이에 따라 바뀐 것뿐입니다. 또한 폐경 이후의 호르몬 변화도 인후와 성대 점막을 더 건조하고 탄력 없게 만들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게 합니다. 이 점은 아내의 30대 목소리와 60대의 목소리를 비교해 보면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가지고 열정이나 감정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정은 신음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존재감과 연결의 감각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과 문화적 요소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의 여러 지역 여성들과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도 출신 여성들은 말투가 분명하고 힘있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라도 출신 여성들은 말이 느리고 부드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말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말하는 방식은 성관계 중의 소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평소에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친밀한 상황에서도 갑자기 크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 문화, 지역 전통, 여성으로서 자라온 방식 등 모든 요소들이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리학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대 구조를 보면 성대가 얇고 길고 유연한 사람은 소리를 더 풍부하고 넓게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대가 두껍거나 짧은 경우 음은 더 낮고 무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폐활량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력이 좋고 폐 기능이 튼튼한 사람은 분명하고 힘있는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건강에 약하거나 호흡기 질환 이력이 있거나 체구가 작다면 자연스럽게 발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쾌감의 정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직업과 생활 방식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수, 교사, 아나운서처럼 목소리를 자주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목소리 조절 능력이 더 뛰어나며 성대도 더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말수가 적거나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부드러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침묵의 습관은 사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매우 특별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신과 출산의 경험입니다.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복근, 횡격막, 골반저근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모든 부위는 호흡과 발성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여성은 출산 후 목소리가 약해졌다고 느끼고 어떤 여성은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발성이 쉬워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방향이든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절대 비교되거나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성관계에서 정답인 소리나 이상적인 소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여성은 유일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몸에는 각자의 유전자, 문화, 경험,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배우자를 아끼신다면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들리느냐가 아니라 왜 그 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상담실에서 반복해서 마주해온 부부간의 성적인 오해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성인 영화의 영향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단지 오락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언어입니다. 성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는 특히 남성들에게 첫 번째 수업이 되어버립니다.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적인 연구와 한국 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성인 영상 콘텐츠의 90% 이상이 남성의 시선을 기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등장인물, 카메라 각도, 표정, 특히 여성의 소리까지도 모두 남성의 상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여성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신음소리, 큰 목소리, 일정한 리듬,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반응 등은 모두 연출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성이 이러한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되면 뇌는 어느 순간부터 여성이라면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고정된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아내가 영화 속 장면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남편은 당황하거나 의심하게 됩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건가? 정말로 즐기고 있는 걸까?
더 나아가서는 혹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걸까?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남편들은 아내가 차갑다, 열정이 없다, 영화 속 여자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혹시 영화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라고 되물으면 대부분은 조용해집니다.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영화처럼 큰 소리로 일정한 리듬에 맞춰 신음소리를 내길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심지어 화를 낸다고도 했습니다. 상담 중 눈물을 흘리며 저도 진짜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기해야 해요. 라고 고백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건 더 이상 친밀함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사이의 진정한 연결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영화에서 오는 왜곡은 남성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에게도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많은 여성들이 저를 찾아와 혼란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왜 저는 영화처럼 신음을 못 낼까요? 제가 부족한 걸까요? 남편이 저를 다른 여자들과 비교해 실망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가 여성에게 그들 것이 아닌 기준을 강요해온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을 평생 연구해온 의사로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본 것들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품이고 무대이며 각본입니다. 그 각본을 현실에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여성의 소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조용히 신음하는 사람도 있고, 숨이 거칠어지는 사람도 있고, 전혀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갑작스럽게 웃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짜일 수 있고 만족을 나타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영화에서 배운 틀에 갇히지 않고 진심으로 당신의 아내를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왜곡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내와 솔직하고 열린,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며 자녀를 키우고 병을 이겨내고 서로를 위해 애써온 많은 중년 부부들이 정작 부부관계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럽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하며 또 어떤 사람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배우자를 이해하고 싶고 더 깊이 연결되고 싶다면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녀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이 편안한지, 또는 당신 자신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부터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남녀 모두 나이가 들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55세의 몸이 25세와 똑같이 반응하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이 나빠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서로를 듣는 방식을 새로 배워야 할 뿐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같아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으세요. 누구나 각자의 몸과 과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영화 속 이미지나 친구의 이야기, 혹은 20년 전의 그녀, 자신과 비교하지 마세요. 인생의 각 시기는 성적인 삶에서 다른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고 고유한 연결의 형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억지로 요구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셋째, 특정한 소리를 기대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큰 소리를 내거나 특정한 리듬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건 진실뿐입니다. 그 소리가 크든 작든, 격하든 부드럽든, 심지어 없더라도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반대로 그 소리가 오직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목소리가 아니라 왜곡된 기대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고정관념은 인식이 바뀔 때만 변화합니다. 당신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 사랑과 압박, 진심 어린 표현과 연기를 구별할 줄 아는 섬세한 남편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내의 소리를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면 그 소리는 단순한 성적인 요소가 아니라 신뢰와 유대, 진심의 표현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단지 이 주제가 사회에서 오래도록 침묵되어 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관계 중의 소리라는 단순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 신경과학, 문화, 심리학, 그리고 진화론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기에 이 문제는 우리가 정성껏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이해할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지금쯤이면 당신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여성의 성관계 중 소리는 결코 이상한 것도 과장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이며 30개가 넘는 뇌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신경학적 기반이 있고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의 작용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감정을 드러내는 생리적 배경이 있으며 주의를 끌고 유대를 형성하기 위한 고대의 소통 방식이라는 진화적 이유도 있고 배우자에게 신뢰와 열린 마음을 표현하는 심리적 작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말 없는 언어입니다. 본능적인 소리이며 당신이 귀뿐 아니라 마음으로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녀가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믿어요. 당신 옆에 있으면 안심이 돼요. 나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사회는 여성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얌전해야 하고 조용해야 하며 단정해야 한다는 기준 속에서 그녀들은 자신의 몸도 숨을 쉬고 살아있고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영화나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 중에 배우자에게서 자기다움을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옆에 있는 여성을 다른 어떤 이상형과도 비교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가? 아내도 소리를 내야 하나? 그 소리가 맞는 걸까? 라고 묻기보다는 아내는 지금 편안한가? 그녀는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그녀를 움츠리게 만드는 건 아닐까? 라고 물을 수 있으면 됩니다. 모든 몸은 각자 하나의 별처럼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떤 사람은 소리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으며 어떤 사람은 전혀 소리를 내지 않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가 아니라 그 소리가 안전함과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에서 비롯되었느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아내가 어느 순간 조심스럽거나 침묵하거나 피하는 듯 보였다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녀는 단지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인정입니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 여성스럽지 않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불안 없이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도록요. 당신이 비판 없이 귀 기울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어떤 기술도 대신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소리는 때론 숨소리이고 때론 가벼운 신음일 수 있습니다.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신뢰와 감정, 진정한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소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당신은 단지 좋은 남편일 뿐만 아니라 평범한 순간뿐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진실된 순간에도 아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섹스란 기술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소리는 목표나 증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내면의 자유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고 난 후 당신이 그 소리를 더 이상 판단하거나 의심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존중과 이해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곁의 여성이 아무런 부담 없이, 망설임 없이, 연기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남자가 되어주세요.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음입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민감한 주제로 여겨졌던 이야기를 용기 내어 마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관계는 진솔한 대화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이 이 글을 통해 무언가를 느꼈다면 지금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달라? 라고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저는 이 글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당신이 받아들였다고 믿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켰다면, 만약 이 글의 어느 부분이라도 당신이 아내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했다면 당신의 느낌을 들려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남성들에게도 이 조용한 고민 속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거나 페이지를 팔로우해 주세요. 성, 심리, 부부관계에 대한 과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